안녕하세요. 구운몽 두 번째, 첫 번째 두 개는 좀 유명한 데고 147쪽, 8쪽, 실전 37 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가 연화봉에서 불법을 베풉니다. 용왕 동그라미 설법 자리에 늘 참석하자 대사는 제자 성진을 보내 살해합니다. 용왕이 이제 설법을 들으니까 살해차 제자를, 뛰어난 제자를 보낸 거야. 그런데 성진이 용왕의 술대접을 받아서 맛이 갔어. 취한 상태에서 돌아오던 중 석교에서 위부인의 시녀 8명을 팔선녀가 줘 후에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줘. 도술까지 부려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성진은 팔선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속의 부귀공명으로 번민한다. 유교적 출세주의. 성진은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따라서 번뇌하다가 육관대사의 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죠. 성진은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환생하여 차례로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고 벼슬이 승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야. 황제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가장 높은 벼슬에 올라간 거지. 그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아, 한바탕 꿈이로구나. 자, 여기는 가을날이라고 시간 배경이 나와 있다. 가을날에다가 가을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러면서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호련 갑자기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상하게 생각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을 동그라미 치자.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상하게 고이하게 생겼더라. 자, 이거 인물의 직접적 제시라고 한다. 비범성을 암시하는 직접적 제시. 호승이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호승에다 동그라미 여기서 주인공. 그 다음 승상은 양소유죠. 네모칸을 쳐보자. 사냐사람 대승상께 인사드립니다. 사냐사람이죠. 대승상께 인사드립니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비범한 사람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이랬어. 사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데 이때 육관대사인 것을 스승인 줄은 알았던 건 아니죠. 못 알아보죠. 호승이 웃으면서 가로되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평생 함께 지낸 사람 내가 육관대사야 이 말인데 귀인이 승상 같은 귀한 사람이 헐탄 밑줄 이즘이 흔하다는 말이 옳습니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 하거늘. 낯이 익어. 많이 본 사람이야. 호련 깨닫고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왈. 백능파 팔선녀 중에 한 명이죠. 소유 내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몽중몽 장면인데 이 꿈 장면이 0606 평가원에 나왔어. 98 수능하고 0606 평가원에 2006년 6월 평가원에 2번이나 출제된 게 구운몽이야. 사시남전기도 3번 올해 수능까지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 구운몽도 중요한 소설이니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학에 가서 보니 한 화상께서 육관대사인데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다가 12번의 1번 선택지라고 적는다. 12번의 1번 선택지라고 적어. 12번의 1. 양소유는 꿈속에서 호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가 제시문에 있죠. 토번을 정벌할 때 일입니다.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비록 오르나 몽중에 꿈속에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밑줄 10년을 동처하던 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현실에서 성진이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10년 동안 돌을 닦은 장면 그것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타하더뇨. 양소유 좀 어리석다라는 거지. 승상이 망연하여 멍하여 가로되 소유가 나 양소유는 15, 16세 저는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아니었고 16에 급제하여 인하여 벼슬에 있었으니 계속하여 벼슬길에 있었으니 동쪽으로 연나라에 봉사하고 사신으로 가고 서쪽으로 토분을 정벌한 밖은 일찍 서울 경사를 떠나지 아니었으니
언제 사부님과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겠습니까? 여기도 사부도 육관대사를 기억한 건 아니야. 승상이 웃으면서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 소이다. 양소유로서의 삶과 이게 꿈인데 이 꿈을 못 깼다라는 거야. 승상왈 사부 어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요 라고 대묻죠.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자 니은에다가 전기적 요소라고 적는다. 전기적 요소라고 적는다. 석 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호련 내역 웹골에서 구름이 일어나죠. 대상에 끼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장면이 바뀌는 거야.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 뒤에 15번 잠깐 가보자.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하려 한답니다. 기획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을 물었는데 1번 기억을 봤더니 호승의 이인다운 풍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배우의 분장에 신경을 써야겠고 기억은 되고요. 지운다. 니은도 특수효과 장치를 사용해야겠죠. 관객이 이 장면에서 시각적 재미를 느끼면 좋겠다. 전기성이야. 제시문 가자.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의 바른 길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나뇨.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로 본 거죠. 그런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가운데 암자 중에 한 포단 방석 위에 앉았으되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하룻밤의 꿈이야.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적어 뒷부분에다가 저녁에서 새벽녘으로 바뀌었는데 꿈꾸기 전에는 저녁이었어요. 따라서 양소유의 그 파란만장한 길고 긴 삶이 양소유의 삶은 결국 하룻밤 꿈이다.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하룻밤 꿈이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전 2에서 저 앞에서 옛날에 배웠던 조신설화하고 되게 비슷한 장면이야. 조신설화에 영향받은 몽자료 소설의 효시 그거까지 알 건 없는데 알 건 없고 유사한 구조. 입체의 소설이고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액자 소설이라는 말입니다. 자 디귿 부분입니다. 15번에 3번 오버랩으로 처리하죠. 오버랩 장면을 겹치게 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장면 전환 기법이다. 장면 전환 기법. 과거 회상 장면이거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거나 여기서는 이제 꿈을 깨서 관동별곡의 마지막 장면에도 오버랩 장면이 있어. 장면 전환 기법. 꿈에서 현실로 돌아와. 따라서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봤습니다. 여기다 꿈에서 현실로. 이렇게 정리하자.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낱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스님이죠. 성진은 완연히 뚜렷이 소화상의 몸이요 작은 중 다시 대승상의 위의 위험 있는 태도는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도량 불도를 닦는 곳이야. 원래는 도장인데 읽을 때 도량으로 읽는다. 불교용어로. 성진이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자 과거 회상 장면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태하고 양공주와 육랑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따라서 리얼 장면은 지금까지의 구몽 전체를 요약해버리는 거야. 압축 요약이라고 적어. 따라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서사 진행 속도 빠르다. 이 한 문장에 이게 구운몽 뒷장면이야. 두꺼운 책 한 권인데 이 한 문장에 구운몽 전체가 압축 요약이라고 적고 서사 진행 속도 빠르다. 과거 사실의 요약적 제시 이렇게 정리한다. 하룻밤 꿈이라에다가 일장 춘몽 남가일몽 인생무상 노생지몽 한단지몽 다 돼요. 일취지몽. 마음의 이 필연 반드시 사부가 나의 염려는 생각이다. 생각을 그렇함을 알고 잘못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사부님의 은덕이죠. 그게 12번의 2번 선택지야. 12번의 2라고 정리한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고승의 거처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자, 육관대사의 훈계야. 훈계. 깨달음을 촉구하는 훈계가 되는데 성진이 고도하며 눈물을 흘려가로되 자, 깨달음과 참회의 눈물이죠.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인간 부귀의 허망함이야.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못나고 어리석어서 염려 생각을 그릇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빗줄 인세에 윤회할 것이거늘.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윤회하는 거야. 불교의 윤회 사상. 따라서 해탈, 득도를 해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그래서 인세에 윤회한 건 나쁜 거야. 계속 필부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 해탈을 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합니다.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하미니 내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육관대사가 보기에 인세와 꿈은 똑같은 거야. 따라서 아직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자, 장주지몽이라고 하는 호접지몽이다. 호접지몽. 무라일체의 경지를 볼 수도 있고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다시 그 꿈 속에서 나비가 장주로 변해. 장자로 변해. 그래서 어느 것이 거짓이요 어느 것이 참된 것인 줄 진짓. 자, 고전 어휘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이거는 정리한다. 짐짓은 제가야산 독서당에 나와. 채치원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단절의 문이 나와. 그래서 짐짓은 일부러 억지로 이런 뜻인데 홍길동전이나 여기 구운몽에 나온 진짓은 참진자를 써서 진짜의 참된 이런 뜻으로 쓰인다. 진짓. 짐짓하고 구별한다. 따라서 이 짐짓은 채치원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적으면 돼. 어느 것이 거짓 것이요 어느 것이 참된 것인 줄 분별치 못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참된 꿈이요 어느 것은 꿈이 아니뇨.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성진이 가로되 제자 아득하야 꿈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뒷장면이다. 12번. 1번 양소유는 꿈속에서 호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번 육관대사는 성진이 꿈을 꾸도록 도와준 거죠. 3번 양소유는 처음부터 호승이 육관대사임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육관대사가 옛날 현실 성진이었을 때 양소유일 때 똑같은 삶이다. 그때 이제 육관대사임을 알아보는 그런 장면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 양소유 장면에서는 알아본 건 아닙니다. 엑세라. 4번 성진은 인간 세계에 양소유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2번 선택지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인간 세상을 회상하는 장면 서사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른 장면에서 알 수 있다. 5번 꿈에서 깨어난 성진은 인세와 꿈이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음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미음이라고 적는다. 13번입니다. 이위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성진과 보기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 약간 시간만 좀 더 걸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제 막매가는 97년 수능에 나왔고 역시 작년 6월 07년 6월 평가원에도 또 나왔죠. 19제 향가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으므로 두려워지고 나는 갑니다 오빠나 가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요절했군요.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같은 나뭇가지에 나하고는 같은 부모님께 태어나고는 가는 곳 모르겠구나에다가 인생 무상이라고 적어. 아 극락세계에서 만나볼라. 극락세상에서 만나볼라. 빗줄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기다림이죠. 인생 무상은 같이 나온다. 1번 성진이 누이가 갑자기 죽어 밑줄 얼마나 삶이 허망하겠어요.
자,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감정들 세속적인 감정 아닐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망매가의 화자는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사의 인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가 있다는 거고 탄식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참을 괴로워했죠 그랬는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를 X하라. 원래 유교적인 출세주의, 부귀공명 같은 거를 동경하다가 불도의 회의를 느끼다가 양소유로 태어나서 인생무상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지. 그래서 죽음 극복은 X하고 부귀공명이라는 게 다 허망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하룻밤 꿈이지만 양소유로서의 평생을 산 거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맞아.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불도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를 X하도록 한다. 제망매가의 화자.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당신 말처럼 저도 불도를 닦으며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날을 기대하렵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고요. 성진 그래요. 제가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얻으려 하듯이 당신도 불도에 정진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13번 답 2. 자 14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닌데 2번이 답이죠. 이게 역시 08년 사시남정기에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른 전개, 추보식 구성이 출제가 됐으니까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1번 작품 전체의 구조는요. 현실과 꿈이 교차되는 이원적인 구조. 맞습니다. 2번 사건 구성의 특징.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 혹은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고전소설은 다 추보식 구성이야. 08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별표를 쳐두고 과거 예상 장면이 있기는 하다. 과거 예상 장면은 있지만 분명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독자들에게 처음 장면 전환으로 장면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예상 장면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과거 예상 장면은 있는데 빠르게 이제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은 있는데 그건 역순행적 구성은 아니다. 2번 답. 사건은 성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성진, 육관대사 같이 나오지만 4번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는다.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합니다. 5번 성진의 삶을 통해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5번 마무리하자. 리얼 장면에서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자 과거 사실 요약적으로 제시한 건데 텔링이야 텔링. 리얼 양소유로서 살았던 삶의 모습 지금의 모습 대비적으로 보여준 거죠. 밑줄 성진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심리는 사부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다 하룻밤 꿈이라 해서 인생무상을 느끼는 그런 심리 기쁨도 깨달음도 있습니다. 마지막 미음을 보면 마지막 제심은 좀 건너뛴 것 같다. 아까 미음 앞에 부분 건너뛴 것 같은데 다 읽었니? 성진이 고도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가 불초하여 생각을 잘못 먹어 죄를 지으니 인세에 윤회할 것이거늘. 인세 윤회. 사합이 자부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를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자 1겁의 반대가 찰나야 찰나. 1겁은 56억 7,900만 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1찰나 이게 1000분의 3초래. 눈 깜빡할 사이. 자 0겁도록 갚기 어렵습니다. 대사가로되 내가 승응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이함이 있으리요. 내가 스스로 그 유교적 출세주의 유교적 입신양명을 원해서 간 거다. 그리고 너가 스스로 또 인생무상을 느낀 거다. 따라서 나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대화야. 내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하미니 내 오히려 꿈을 아직 깨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상태의 성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자 그런데 15번에 5번 봐. 육관대사 역을 맡은 배우가 자부심에 찬 어조를 엑스하고 자랑, 자부심 이게 아니라 훈계조 혹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연민도 있어. 연민도. 아직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답을 5로 하면 되겠다. 실전 38 이 부분을 별표 쳐라. 좀 덜 알려진 장면이다. 실전 38을 별표 치고
16번, 17번을 특히 17, 19를 별표 친다. 17번, 19번. 실점 38은 98 수능에서 나왔던 뒷장면이야. 98 수능 뒷장면인데 황제가 있고 태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난양공주가 있는데 여기 줄거리하고도 연결이 된다. 태후와 난양공주의 갈등은 이미 양소유가 혼인약속을 한 정경패라는 여자가 있어. 재상가의 딸이야. 그런데 부마로 간택이 됐으니까 정경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돼. 뛰어난 여자면 같이 부인이 되겠다. 이게 난양공주의 입장인데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좀 중요한 장면이다. 따라서 줄거리를 암기하는 건 전혀 소용이 없어. 그리고 구운봉에서 또 하나 정리할 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귀족소설 양반소설이야. 수능에 98 수능에도 나왔고 평가원에도 나왔는데 법도에 맞는 언어 사용, 기품을 느끼게 하다 이렇게 적어도 앞에다가 98 수능에 법도에 맞는 언어 사용. 양반 귀족 소설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품을 느낄 수 있다. 법도에 맞는 언어 사용, 기품을 느끼게 하다. 그런데 0606 평가원에도 똑같이 나와. 격조 있는 표현 이렇게 나온다. 격조 있는 표현. 대화 진행. 양반 귀족 소설이다 보니까 판소리 소설은 시정의 언어. 일반 서민들의 언어를 통해서 질박함을 느낀다. 판소리계 소설은. 근데 이건 양반 귀족 소설이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미리 좀 적어두는 게 좋겠다. 앞부분 줄거리 들어가겠습니다. 양소유 난양공주의 퉁소소리에 화답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부마로 간택된다. 양소유는 정경패와 한 혼약을 이유로 이를 물리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토번왕이 쳐들어오죠. 토번왕은 세목골 쳐보자.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출전하고 난양공주는 난양공주 이소저로 신분을 가장하고 정경패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난양공주니까 난양공주를 동그라미를 쳐본다. 제시문에서 주인공은 난양공주야. 그 다음에 정소저를 별표 치자. 정경패. 둘이 처음 만나서 사람됨이 어떤지 살펴보는 거야. 다음날 이소저가 이소저 동그라미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시비를 데리고 왔다. 정소저 별표. 정소저가 나와마자 침실에 들어가 서로 대하여 앉으니 월궁의 선녀가 연못에 참회한 듯 그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둘 다 용모 재덕이 뛰어나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용모야. 정소저가 말합니다. 마침 시비에게 들으니 소저가 가까이 와 계시다 하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인사를 사절하였기 때문에 가 배웁지 못하였는데 저저께서 밑줄 이런 더러운 곳 누추한 곳에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이소저가 말하였다. 이소저 동그라미 나는 본디 초야에 묻힌 사람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일이 없어 마침 소저의 아름다운 행실을 듣고 이게 이제 98 수능에 나온 장면이야. 아름다운 행실을 듣고 한번 모시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평생 소원을 푼 듯합니다. 또 들으니 대개 추눈이 있다 하니 가추눈이야. 네목 하나를 쳐두자. 가추눈. 팔선녀 중에 한 명이야. 가추는. 가추눈이 있다 하오니 볼 수 있겠습니까? 정경패의 시비인데도 뛰어나 정소저가 즉시 시비를 명하여 추눈을 부르니 추눈이 들어와 예로서 아려나 하자 이소저가 일어나 마자 앉았다. 이소저가 추눈을 보고 감탄하여 속으로 말한 겁니다. 듣던 말과 같구나. 정소저가 저러하고 추눈이 또 이러하니 양상서가 어찌 부마를 구하겠는가.
여기까지는 처음 보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용모나 자태야, 자태. 아름다운 행실 부분이겠지. 18번에 1번 선택지 간다. 18번에 1번 선택지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찾아라. 이소저가 춘운을 보고 느낀 감정이 감탄이야. 그래서 글솜씨가 생각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솜씨는 전혀 알 수 없어. 여기는 X해라. 글솜씨를 알 수 없는 장면이니까 X하고 외모나 자태로 평가한 거야. 외모나 자태에 있어서 최고다라는 거지. 역시 소문대로 12도 그런데 정경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글솜씨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성서가 난양공주로 부마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이 인물됨이야.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합니다. 달이 저물었으니 물러가지만 거처한 곳이 멀지 아니하니 다시 뵐 날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정소저가 계단 아래로 내려와 살해하여 말하였다. 빗줄 나는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하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오니 허물치 마십시오. 여기에다가 16번에 2번이라고 정리한다. 반드시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게 마련이다. 16번에 2번 보자. 이소저는 정소저보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고 정소저의 말을 빌건대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혀놨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허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6번 답을 일치하는 것 일단 2번으로 정리를 한다. 여기서 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정소저가 가춘운에게 말합니다. 보검은 땅에 묻혔어도 그 빛이 별을 쏘고 땅에 묻혀 있음에도 큰 조개는 바다 밑에 잠겨 있어도 빛이 신기루를 만드나니 이소저 동그라미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괴이하다. 너무 뛰어난 인물인지라. 춘운이 말합니다. 첩은 의심컨대 화음 진어사는 진채봉을 얘기한다. 진채봉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적어도 여기 팔선녀의 한 사람이야. 진채봉. 아까 백능파라는 이름이 나왔죠. 능파. 실전 37에서 진어사의 딸이 상서와 양요사를 화답하여 혼인을 언약하였다가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가 아무데도 간주를 모른다 하는데 반드시 성명을 바꾸고 소저를 쫓아 연분을 잇고자 함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나도 진씨 말을 들었지만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는 궁비정속하였다 하니 어찌 오겠느냐. 궁비정속 각주가 있어요. 죄인을 궁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나는 의심컨대 난양공주가 이소저가 난양공주일 거다라고 알아보죠. 덕행과 재색이 만고의 으뜸이라 하니 그러한가 한다. 17번 문제 별표. 자,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 빨리 죽는다는 거고, 낭중지추야, 주머니 속에 송곳. 자, 주머니 속에 있어도 송곳은 뾰족 드러내는 거야, 자기를. 즉 뛰어난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뜨인다. 낭중지추의 뜻하고 여기는 백년하청의 뜻이 중요하다. 낭중지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재수생이지만 다 낭중지추인 거지. 열공해서 열심히 해서 낭중지추임을 드러내도록 해라. 2번이야. 자부심 또는 자신감을 갖고 해야 돼. 당난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겠어? 박살나겠지. 당난거철도 알아둔다.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하다.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저항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박역지호 아주 친한 친구 사이고 백년하청. 자, 이거는 2000년 수능에도 나왔던 중요한 한자 성어다. 100년 동안 기다려도 황하강의 물이 맑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17번 별표 낭중지추를 잘 기억해 둔다. 눈치챘어. 난양공주 아닐까 이렇게. 정경패는 자, 다음날 또 10일을 보내어 이 소절을 청하여 춘운이 함께 앉아 종일토록 밑줄 그어라. 문장을 의논하였다. 자, 이제 학식과 이런 것을 보는 거죠.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 외모 자태를 보다가 이제 문장을 의논하죠.
대화 속에 덕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올 거고 문장에 대해서 이제 논합니다. 그래서 사람됨을 어느 정도 시험한 거야. 하루는 이소저가 와서 부인과 소적게 하직하며 말하였다. 내 병이 잠깐 나 내일은 절동을 가려 하니 하직합니다. 정소저 별표 정소저가 슬퍼하며 말합니다. 18번에 이 이별이 아쉬워서죠.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주 부르시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버리고 돌아가시니 밑줄 떠나는 정의를 어이 헤아리겠습니까? 이별이 아쉬워서 한 말. 이소저가 말합니다. 한 말씀을 소적게 아뢰고자 하니 따르지 아니실까 염려됩니다. 의문점을 갖도록 유도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늙은 어미를 위하여 남의 관세음보살의 얼굴과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놓았는데 문장 명피를 얻어 제목을 쓰고자 하니 원컨대 소적께서 찬하는 글, 찬문을 예찬하는 글을 지어 제목을 써주시면 자 밑줄 한편으로 위친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위친이다. 위할 위자 어버이 친자야. 각주 확인해. 각주가 없어도 이런 어휘 정도는 알아야 된다. 빨갛게 밑줄 그어 위친. 부모를 위하다야. 어버이를 위하다. 각주가 없어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어휘는 알고 있어야 돼.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밑줄 우리 서로 잊지 못할 정표나 해주십시오. 소저가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염려하여 족자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거처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니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위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이 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정소저가 비록 문필은 없으나 위친하시는 일을 어이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가셨으면 합니다. 이 소저가 크게 기뻐하죠. 일어나 저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18번에 3번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게 되어서야. 날이 저물면 글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타고 온 가마가 비록 더러우나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정소저가 허락하니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께 하직하고 밑줄 춘운의 손을 잡고 이별했다. 정소저와 함께 단 둘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논할 때는 가춘운이 참여했어.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가춘운은 떼놨다. 이별했고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갈 때 정소저의 시녀 여러 사람이 따라갔어. 근데 가춘운은 따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다 16번에 3번이라고 적고 제시문에서 확인하라. 16번에 3번 봐. 춘운은 정소저와 함께 이소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는데 춘운을 빼야 돼. 정소저가 이소저와 함께 가마를 타고 간 거죠. 정소저가 이소저의 침실에 들어가니 보패와 음식이 다 보통과 달리 이상하였다. 공주니까 그러지. 이소저가 족자도 내놓지 아니하고 문필도 청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정소저가 민망하여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관음하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하여 뵙고자 합니다. 18번에 4번 왜 민망했느냐? 예상했던 일이 생기지 않아서죠. 이 말을 미처 마치지 못하여 군마 소리가 진동하며 기치 창검이 사면을 애웠었다. 군대가 동원해서 호위에서 가려고 한 거야. 호위에서. 정소저가 크게 놀랐죠. 피하려 하자 이소저가 말하였다. 소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난양공주입니다. 이름은 이소화. 이소화. 팔선녀 중에 하나야. 소화. 하얀 꽃이야. 태백산맥에서도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에서도 그 무당의 딸로 무당으로 소화가 나오죠. 흰꽃. 흰꽃. 예쁜 이름이야. 근데 염상구가 소화시킨다는 소화불량의 소화 아닌가 이렇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 있어. 소화, 흰꽃. 태우 낭랑의 명으로. 자, 태우의 명령이야. 소저를 모셔가려 합니다. 황제의 명령이 아니다. 여기서 난양공주는 황제의 누이 동생이야. 황제의 누이 동생이다. 정소저가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재배하여 말하였다. 두 번 절하고 이제 공주니까 신분이 완전 달라졌죠. 여염집 천한 사람이 재상의 딸이긴 하지만 여염집 천한 사람인 거지. 자식이 없어 귀한 공주를 알아뵙지 못하고 예의 없이 하였으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실제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죽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겸양에 찬 대화 사용이야. 난양공주가 말합니다. 그런 말씀은 차차 하겠지만 빗줄 태우 낭랑께서 지금 난간의 의지에 기다리시니 원컨대 소저는 함께 가십시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귀한 공주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첩이 돌아가 부모께 고하고 이후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공주가 말하였다. 밑줄 태우가 소저를 보시고자 하여 어명을 내리신 것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어명에 속으면 안 돼. 여기다 16번에 4라고 적어. 16번에 4는요.
황제는 정소저의 덕행을 시험하고자 이소저를 보냈다가 아니고 황제가 보낸 게 아니라 태후가 보낸 거지. 황제 X하고 태후라고 하고 또 이소저가 난양공주가 자청해서 첩으로 삼을 수도 있어. 자기는 공주니까. 근데 이미 양소유하고 혼인 언약이 돼 있었고 용모 제덕이 뛰어나면 그냥 2명의 부인을 둬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2처, 6첩이 되는 거야. 팔선녀가. 이 정경패라는 여인도 용모 제덕이 아주 뛰어나서 실제로. 따라서 16번에 4번 황제를 X한다. 첩은 본디 천인입니다. 어찌 귀한 공주와 가마를 함께 타겠습니까? 앞에 가마를 함께 탄 장면은 공주인지 몰랐기 때문이고 이제 공주인 줄 안 이상 함께 가마를 탈 수 없다는 거야. 공주가 말하였다. 고사를 인용하죠. 여상은 어부였지만 왕이 한 수레에 탔고요. 후영은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신능군이 임금군자죠. 신능군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소저는 재상가의 처녀인데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밑줄 손을 이끌어서 가마를 타고 같이 갑니다. 16번 1.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배경은 안 나와. 여기는 계절 배경 안 나온다. X. 2번이 답인 건 보이죠? 3번 춘우는 정소저와 함께 이소저의 집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 정소저만. 황제가 아니라 태후가 덕행을 시험하고자 이소저를 이제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이소저가 직접 찾아간 것일 수도 있고. 근데 태후가 기다린 건 분명하다. 5번 정소저는 난양공주와 친분을 쌓게 되어 자랑스러워한다. X하라. 그 장면은 알 수 없습니다. 난양공주가 아니라 난양공주 이전에 이소저와 함께 지낸 거고 여기는 이제 난양공주인 걸 그 뒤에 안 거죠. 17번 낭중지추 18번에 1번 답인 거 보일 테고 19번도 별표 보기에 비추어 이 글을 해석한 의견이다. 보기에 상위 항목에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제시문이 있어야겠다. 보기 갑니다. 구운몽에서 느끼는 흥미와 미감은 작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속임수와 관련이 있다. 속임수 밑줄을 그어.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속임수를 통해 이리저리 뒤바뀝니다. 독자는 이 과정에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반응,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다에다 정경패라고 적어 작품에 몰입하게 됩니다. 또한 구운몽은 상하의 위계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상층 여성은 하층 여성을 관용으로 포용하죠. 함께 가마도 타고 가고. 하층 여성은 엄격한 신분 질서를 스스로 수용합니다. 가마 타기를 처음에 거절하죠. 함께 타는 거를 공주인 줄 알고 나서. 이처럼 구운몽에는 밑줄 조화와 공존이야. 안정과 통합이다. 지배층의 중세적 세계관. 지배층이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이 항목에서 1번 이소저의 신분을 추측하는 대목에서 춘우는 진채봉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소저는 난양공주라고 추론했죠. 따라서 옳은 추론을 하는 것이고 이 신분질서로 보건대 난양공주가 덕행과 재색이 만고의 또 으뜸이다라는 거 신분질서를 의식한 설정으로 보여주는 건 보기에 2번 효행을 위해 정소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소저의 거짓말은 상대가 밑줄 속을 수밖에 없는 치밀한 속임수야. 보기에 1문단에 있죠.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요소 됩니다. 3번 난양공주가 숨겼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계기로 정소저와 난양공주의 관계가 대등 관계에서 상하관계로 바뀌죠. 그래서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라고 정소저가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다음 4번 가마를 함께 탈 수 없다는 정소저의 말은 신분제도에 대한 수용으로 여기까지 맞아 끊어. 가마를 공주님과 어떻게 함께 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을 둘러싼 갈등 심화 X에. 왜 그러냐면 난양공주의 말이 여상과 문왕, 신능궁과 후영의 고사를 인용해서 복이라는 상위 항목의 조화와 공존이야. 따라서 갈등은 알 수 없다. 상위 항목이 없다. 4번 답. 5번 가마에 동승할 것을 권하는 난양공주를 통해 가마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합, 포용하고자 했던 상층 계급의 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답을 사로 하자. 그래서 구운몽이 실전 4가지 실전이 4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본 거고 앞에 가서 정리할 건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떤 작품이 출제될지는 모르죠. 자기와 총정리하고 30등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대상하는 길이다. 여러분도 대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